부동산의 스토리를 다하다. 재밌는 부동산 7번째 이야기.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의 종류 2부. 네, 이번 2부에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사례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취득세.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죠? 네, 말 그대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죠. 이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이 부동산 관련된 물건 외에도 뭐 차량, 임목, 차량 기계 장비, 뭐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권, 그리고 각종 뭐 종합체육시설에 관련된 회원제까지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취득했고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를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취득 시기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매매는 바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인데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날짜가 취득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등기가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등기 날짜가 취득 시기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인이 매도하시는 분이 잔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 경매, 이 분양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잔금 날짜가 아니라 사실상 내가 잔금을 다 지불한 날짜가 그 취득 시기입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는 상속 개시일 또는 계약일이고, 자가 건축물은 이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하고 실제로 또 내가 들어가서 사용한 날, 이 둘 중에 하나 빠른 날이 바로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취득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예외적으로는 이 상속이나 그 외국에 있을 때 상속받은 경우, 이 경우는 날짜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았으면 이제 피상속인 분이 돌아가신 그 날짜가 상속 개시일이 되는데요. 그 날이 시작해서 이제 6월 정도의 기간 동안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외국에 거주했다 라고 하면은 9월 정도의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는데 가끔 뭐 30일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날짜가 아니고 60일이고요. 요즘은 또 뭐 취득 날짜, 취득 시기 일로부터 신고 납부해야 되는 날짜를 좀 줄여 놓으려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취득세에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과세를 하려고 할 때 표준이 되는 가액을 말하는데요. 이 취득세는 실제 당사자끼리 서로 거래했을 때 이 거래되는 금액이 원칙적으로는 이제 신고가액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으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외나 특례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주택과 일반 주택 외에 뭐 토지,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신축된 건물,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주택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뒀죠. 규제도 많고. 주택은 이 주택의 일반과 신축, 상속, 무상으로 취득하는 이 증여와 다르게 이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와 초과로 나누고, 그리고 6억과 9억 사이에 이 이하인지 초과인지 나눠서 세금을 그만큼 세부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초과되는 부분은 농특세가 0.2%씩 추가로 붙게 됩니다. 이제 85제곱미터가 한 25평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세율을 다 곱하면 딱 온전히 이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추가적인 비용도 또 들기도 하는데, 사례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취득을 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매매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주택이 1억 이하니까 6억 이하니까 1억, 그리고 범위는 한 이 정도 85제곱미터 이하의 이 취득가액이라고 했을 때 취득세는 1%가 붙겠죠. 그래서 취득세 1%인 100만 원, 거기서 이제 지방교육세 0.1%에서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110만 원을 내지만 온전히 110만 원만 드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법무사 보수료, 부가세, 뭐 채권 할인, 뭐 공부료, 뭐 이런 등등의 추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취득세 외의 부분은 법무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득세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낸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내가 몰랐다. 그리고 내가 계산을 했는데 내가 계산했던 금액이 적게 나와서 과소신고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뭐 10% 그리고 무신고는 20%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일부러 그랬다 라고 하면은 이제 40%의 가산세를 내게 되고요.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수로 계산을 해서 네,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기간 안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라 라는 이야기겠죠.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면제 제도가 이 취득세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이제 과세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취득가액이 50만 원이 밑으로 되는 게 거의 토지 외에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사항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 대상의 경우는 이제 뭐 사치성, 과밀 억제권 내 대도시, 그리고 두 개가 중복되는 과밀 억제권과 대도시가 중과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이진 않고요. 이제 사치성은 이제 보통 뭐 고급 주택일 경우 부동산으로 보면, 그리고 공장이나 뭐 토지, 그리고 사무실을 뭐 새로 내었을 때, 법인이었을 때 뭐 이런 경우이지 이제 특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중과하는 세율 제도도 취득세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적게는 그 기존의 2% 세율의 2배에서 4배까지도 중과를 하기도 한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록면허세인데요. 이 등록면허세는 뭐 취득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나눠서 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등록면허세가 뭐 등기 등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취득세 포함이 돼 있어서 취등록세라고도 보통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납부를 똑같이 하는데요. 이때는 뭐 시공구에다가 등록을 하면서 같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제 바로 납부도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 이제 금액을 내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저당권 같은 경우 채권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의 기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가등기 하는 경우 그리고 임차권을 하는 경우는 이제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이 그리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그 과세 표준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세율을 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보면 0.2%죠. 그리고 말소를 했을 때는 한 건당 6,000원인데 아직도 한 건당 6,000원인 걸로 아직까지는 6,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율 보시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등록면허세는 이제 면세되는 게 없고 6,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6,000원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중과라는 게 있다는 거, 표준세율의 3배 정도의 중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세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취득세, 이 취득 시기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좀 문제를 조금 꼬아서 뭐 쉽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꼬아서 한번 내보도록 했는데요. 2018년도 A씨가 8월 5일에 아파트를 장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서상의 잔금을 이제 2018년도 9월 30일로 해 놓았어요. 잔금 날짜가 9월 30일인데, 근데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한테 내가 사정이 생겼으니 이제 11월 20일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잔금은 11월 20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1월 26일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등기는 참고로 2018년 12월 18일에 등기를 했고요. 좀 많이 복잡하게 날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A씨의 취득 시기는 언제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해설 내용을 보면 일단은 계약서상 그리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리고 입주 날짜 등기 접수일을 했는데요. 언제가 취득 시기일까요? 네, 제가 앞서 얘기를 드렸던 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즉
2018년 9월 30일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9월과 11월은 한 달 넘게 지금 기간이 되어 있죠. 거의 한 60일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빠듯하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만약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11월이 아니라 한 12월 아니면 19년 1월까지 미뤄졌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아무튼 다시 써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득 날짜를 조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이제 매수인은 이때가 취득한 날짜이기 때문에 잘 염두에서, 그리고 내가 잔금을 언제 진짜 낼 수 있는지 내 사정을 잘 파악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용 문제로 제가 옆에 날짜랑 똑같이 해서 그 법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았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응용 문제를 냈는데요.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보통 이제 분양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이렇게 취득을 매수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많지만 잔금을 다 못 치러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았다면 사실상으로 내가 잔금을 지급한 날짜가 바로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취득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는 게 좋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취득세가 문제가 아니라 양도세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도시에 2년을 보유했는지 거주했는지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 2년을 훌쩍 넘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 넘어가지고 팔았다 그랬을 경우 취득 시기가 2년 보유 거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의 부분만 생각하기보다는 취득 시기가 나중에 양도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취득세 사례를 볼 건데요. 이 A씨가 이제 평소에 아파트에 관심이 많던 이 A씨가 15평의 소형 아파트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12월 15일에 1억에 매수를 하였고, 그리고 이 매수한 분의 취득세는 얼마일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요. 자, 주택을 매매해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액이 1억이라고 했죠? 1억을 곱하기 세율 1%를 곱하고 지방교육세 0.1%를 취득가액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네, 제가 앞서 사례를 들었지만 네, 110만 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만약에 이게 소형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상가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취득세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취득가액이 1억이고 그리고 세율이 4%. 일반 상가는 네, 규모 상관없이 그리고 금액 구간 상관없이 4%죠.
거기에 농어촌 투표세 0.2%, 그리고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하면 네, 46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이 적은데 상가는 이게 만약에 규모가 상관없으면 단 한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상가여도 이 금액을 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을 좀 많이 세금을 좀 감해주는 그런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상가랑 좀 많이 비교를 하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주택이 확실히 또 경제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같은 주택인데 이거를 B씨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액이 1억이고 이제 자녀 공제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증여세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공제가 되는데요. 자녀 공제, 이제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는 5천만 원 공제가 됩니다. 이 공제를 해주고 이 세율도 금액별로 구간이 세율이 나뉘는데요. 1억 이하이지만 10%의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5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해줄 때 증여세 그거 내면 되지. 하지만 금액 차이가 400만 원 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를 만약에 실제로 부모님과 자녀가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내야 된다면은 조금 많이 음,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증여세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또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이 세율이 어떤 거를 어떤 종류의 물건을 이제 매매를 하느냐, 그리고 무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세율 정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 3부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